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장소에서 강의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좀 촬영하고 있으니까 편한 복장이나 이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집에서 하니까 훨씬 더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좀 노트북 카메라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좀 뭐 이렇게 좀 잘해서 좀 더 잘생겨 보이도록 또 보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하도록 하는데, 지금 뭐 시간 없으니까 2022년 6월 18일 날 시행되는 지방직 행정법을 위해서 후급행정법을 위해서 제가 최신 판례, 아마 지금 제가 하는 데서 한 문제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맞추면은 다른 사람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거니까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최신 판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판례는 뭐죠?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주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노선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제 신규 노선 면허가 이제 나와서 기존 노선 면허업자가 어떤 그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러한 기존 업자들의 독점적 이익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업자한테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는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운송사업 면허나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 제가 각종 운수사업 면허, 그러니까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각종 버스, 택시, 여객선, 항공기 이런 면허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존 업자한테 기존 신규자가 나오면 뭐예요? 경업자 수동이고 기존이 나왔을 때 특허인 경우에는 무조건 기존 특허권자, 바로 기존 버스 업자나 기존 택시 업자한테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거, 그거 꼭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에 대한 조례가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불필요하나 조례가 상위 법률의 위임에 의해 지정됐다면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조례인 경우에는 법규명령과는 달리 뭐예요?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에 대한 조례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만 포괄적 위임도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에 대한 조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내용의 조례인 경우에는 법규명령, 위임명령과는 달리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는 자유롭게 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의 조례가 상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임조례라고 하는데, 이 위임조례는 법규명령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판례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사항에 관해서 조례로 위임한 것으로 규정한 구지방제도법 시행령 29조 5항의 문헌만 보도록 해도 그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 문헌의 통상적 의미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한마디로 당의 이 조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한 조례가 아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죄송합니다. 육군 3사관 학교. 이건 아주 유명하죠. 그 사관생도 행정예규. 바로 이것은 이제 예규라는 행정규칙 형식을 띠고 있지만 특별명령이죠. 그래서 상위법률의 위임에 의해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특별명령,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명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대외구 성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관생도, 3사관 학교 사관생도는 음주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건 너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음주는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학교 외에서 부모님이랑 술 먹을 때도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휴가를 나와서 집에 가서 부모님과 술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위헌 위법이니까 무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금지조항 위반했다고 내린 퇴학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그러한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판례 4번은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죠. 여기도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법령의 특정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도적 조치, 실제로 이제 조치요구였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 여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제도적 조치의 상대방의 행정기관이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불이익, 조치요구를 당한 상대 행정기관한테 원고 능력, 당사 능력과 원고적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대 기관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소방청장이랑 그 다음에 바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죠. 원래 판례는 충북대 총장 사건에서는 충북대 총장이라는 국가기관한테 원고 능력, 당사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원고 능력과 원고 적격, 행정기관, 기관에 불과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소방청장한테 모두 그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항고소송의 원고 능력과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판례 5번을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분들 나왔죠. 이미 국가직 9급에서 시험 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면 불인정 통지를 한 감면 불인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판례는 감면 불인정 결정, 그 다음에 1순위 조사지휘자 확인, 둘 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봐요.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지만 감면 불인정 통지는 판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감면 신청 사실 누설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정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아 감면 불인정, 그러니까 과징금을 면제하지 않겠다, 감경하지 않겠다라고 한 결정은 재량의 일탈남용, 바로 위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면 신청한 사실을 누설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미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빨리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기 전에 다른 이제 담합행위를 한 다른 기업이 뭐예요? 그 담합행위 자료를 다 파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감면 신청을 누설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징금을 감경이나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출제 가능성 좀 높다고 했는데 이게 자사고 사건인데요. 자사고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됐고 자사고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그 재인가 취소를 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인가 취소를 한 사안인데 이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원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법에 보니까 지정 취소를 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협의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초등등교육법 5항에서 말하는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부 장관의 적법한 사전 동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원고는 이제 항상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는 이제 그 국민을 얘기하지만 여기 이건 특이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원고가 행정청 교육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고는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 사건 학교들의 사익, 즉 이 사건 학교들이 그 실대에 반하여 자사고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은 이 사건 지정취소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실내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그냥 여기서 이제 개발장 구역 안에서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이나 취소 대결이 나와서 공장 설립 승인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공장 건축허가 처분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취소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공장 건축허가 처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공장 건축을 해서 인근 주민들의 어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공장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서 공장 건축을 못하게 막을 실익이 있다라고 한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 8번 간단하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산지 전용 허가. 이거는 뭐냐면은 인허가 의제에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와 주된 인허가가 있을 때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의 하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제되는 관련 인허,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가 나와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의 하자가 있으면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에 대한 수동을 제기해야지 주된 인허가에 대한 수동을 제기하면 안 된다. 그런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판례 9번. 판례 9번에 대해서는 그냥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집행정지 요건으로 그 긴급한 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라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요 재건축 조합과 관련돼서는 만약 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만약 3년 이후에 판결이 나오면 3년 동안 재건축 사업을 추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원칙적으로 자기는 내년에 분양받아서 입주할 걸로 예상해서 거기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했는데 지금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을 하거나 또는 3년 더 연장, 언제 더 될지 몰라. 그냥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판례 10번. 자,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무자의 환급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전부 일부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이 항고수동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 바로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무자의 환급 신청. 일반적으로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는 판례가 뭐라고 봐요? 환급 신청, 국세 환급금 신청에 대한 거부나 환급 결정은 판례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대상적 결과 각하예요. 근데 이건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무자의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는 판례는 처분으로 본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무자. 아시겠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이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뭐예요? 더 집중하게 됐죠. 왜? 한번 들어보려고.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강사로서 어떤 자질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웃기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원래 11번까지만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고 나머지 또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교육법 30조 5항 3호에 따른 평가 인증 취소의 성격. 자, 취소라는 용어를 실무상 쓰더라도 그것이 강학상 직권 취소인지 철회인지 이걸 어떻게 알죠? 그거는 취소의 사유가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했으면 직권 취소, 성립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했으면 강학상 철회죠. 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운전면허라는 취소의 대상이 된 행정이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이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했으니까 강학상 철회가 되고, 허위면허 발급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 사유가 허위면허 발급이고, 허위면허 발급은 운전면허의 성립 당시 하자이기 때문에 이건 직권 취소가 됩니다. 근데 직권 취소는 소급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강학상 철회는 뭐예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원처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했으니까 장래를 향해서만 무효가 되고, 강학상 철회인 경우에는 절대 별도의 법적 근거 없는 한 소급 무효는 있을 수 없다. 그러한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평가 인증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평가 인증,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 취소의 법적 성질을 강학상 철회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판례, 중요 판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